자, 우리 115번요. 그러니까 페이지로 하면 18페이지 115번 우리 세 문제를 안 풀었네. 그죠? 좀 이게 이상했어. 그죠? 자, 115번 가시죠. MPS 옳지 않은 것은 1번 뭐 너무 쉬운 거죠? 2번 공유가치 담론의 결과 맞네요. 3번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방향잡기 뭐 15번은 너무 쉬운 얘기고 그죠? 4번을 잡아야 됩니다. 4번 질문이 다양한 책임성 또는 뭐요? 복합적인 책임, 다원적 책임 여러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때 예시조항 이런 거죠. 법도 지키고 공동체 정신도 지키고 정치 규모도 지키고 전문성도 발휘하고 시민 이익도 발휘합니다. 이때요 예시로 나오는 것들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들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4번 질문이 좀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고요. 자, 116번 별표 공론조사 됐습니다. 공론조사 옳지 않은 것은 조사 대상자들을 한 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죠. 여론조사에 비해서 됐습니다. 2번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이게 틀렸죠? 중간에 탈락한 경우 500명에 한 20-30명 정도는 크게 문제 안 되지 그죠? 근데 조금 더 탈락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었죠. 3번 여론조사의 수기 맞죠? 과학적 여론조사에 수기를 더한 것입니다. 됐고요. 원래는 여러분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하러 오기 귀찮으니까 여론조사로 이제 투표를 대신하죠. 그죠? 4번 도입한 사례가 있죠. 원자력 2017년 원자력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하는 도중에 20%인가 30% 하는 도중에 스탑을 하고 공론조사를 했죠. 왜냐하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원자력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사회적 합의에 붙이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117번 포스트 NPM 옳지 않은 것 분권화와 직권화의 조화 이거 2번 맞다 그랬죠? 파트너십 규제 완화 공공책임성 정치적 통제의 강화 답은 3번이겠죠? 딱 규제 완화는 딱 봐도 뭡니까? NPM이죠. 결국 이제 포스트 NPM 탈신공공관리는 어차피 지문에 내면 NPM 지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1번 지문이 맞다는 거, 그죠? 1번 지문이 맞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1번 지문이 새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18번 딜레마입니다. 거의 딜레마 이론에서 첫 문제일 겁니다. 엄청 길긴 한데 한번 풀어보시죠. 1번 기술적 경제적 합리성 중심 시장의 힘 활용 촉매자 역할 딱 봐도 NPM이죠. 2번 전략적 합리성 더 이상 안 읽어보겠습니다. MPS죠. 됐죠. 공유된 가치 됐습니다. 중재하는 역할 3번 정부 신뢰 강조 신뢰가 정부와 시민 협력을 정립해서 사회자본 이론이나 뉴가버넌스 이론이 되겠죠. 시차 답은 딱 봐도 이제 시차는 무슨 4번은 뭐 답은 4번이고요. 5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문을 외워야 됩니다.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 가치의 비교 평가, 행위자의 특성 등 상황이 야기되는 현실적 조건 하에서 대안 선택 방법을 규명하는 것을 통해서 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죠. 이런 지문이 나오면 그냥 맞는 걸로 봐주세요. 알았죠? 딜레마 이론. 5번 지문은 좀 외워야 됩니다. 5번 지문은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안 나왔죠. 5번 그 딜레마 이론은 또 안 나온 게 뭐예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아까 봤잖아요. 안 나온 게 뭐예요? 적극 소극이 안 나왔죠. 그게 나오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웠죠? 결정 회상하지 말고 동모야 가자. 결정 회상 끊고 동모가세. 결정 회상 모가세 결정권을 이양하는 거죠.
결정 관리하니까 결정을 지연하는 거죠. 그죠? 회피. 상징주의적 행동. 히어소로 시작하는 게 희생양도 있죠. 희생양. 상황의 고도. 그리고 동모가세. 무슨 선택? 무슨 선택? 동시 선택. NCND. 전략적 모성. 자원의 추가. 그 다음에 무슨 딜레마를 구성한다? 새로운 딜레마를 구성한다는 거죠. 자, 112번 바로 가시죠. 죄송합니다. 121번 종합문제입니다. 종합문제라고 제가 따로 달아버렸죠. 그냥 요즘엔 이제 요걸 잘 맞춰줘야 되겠죠. 121번 자, 옳지 않은 것. 신행정학 실천적 성격 적실성. 정책지향적인 행정학을 강조했다. 2번 사이먼 인간 행태 연구 초점 과학화. 3번 애플비 정치는 국가 의지를 표명, 정책을 구현, 행정의 일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 답은 3번이죠. 애플비는 정치, 행정, 매듭론, 이론론 두 명만 기억해야 돼요. 애플비하고 디목과 애플비. 4번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조직이론의 영향을 줍니다. 테일러는 컨베이어 벨트입니까? 아니죠. 테일러는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한 과업 관리. 테일러가 개발한 인류 최초의 보수 체계가 뭐라 그랬어요? 성과급이라 그랬죠. 성과급. 당연히 성과급이니까 인간을 X형 인간, 무슨 인? 경제인 인간으로 가정하는 거죠. 자, 다음 갑시다. 122번 됐죠. 옳지 않은 것. 신공공관리. 국민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고객. 2번 탈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의 결과로 나타난 재직권화와 재규제를 경계한다. 문제 좋죠. 답은 2번이죠. 분절화 똑같은 말 파편화. 분절화 파편화를 치유하기 위해서 재직권, 재규제. 직권과 분권의 조화죠. 직권과 분권의 조화. 3번 뉴거버넌스. 유연 조직 모형은 가변 맞죠? 유연 신축 모형은 뭐라 그랬죠? 신축적이니까 임시직, 계약직이죠. 그래서 이제 뭘 이끌어낼 수 없다. 몰입, 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랬죠. 언제든지 뽑아 써버리니까. 4번 신공공 서비스. 공익은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 맞죠? by product.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by election. 무슨 선거? 재보궐선거. 부통령을 영어로 뭐라 한다 했어요? by president. 그죠? 사실 부통령이라는 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대통령이 뭔가 설마 잘못됐을 때, 뭔가가 잘못됐을 때, by election. 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부 할 때 부는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정이 잘못되었을 때 하는 거죠. 됐습니다. 무슨 미국 대통령제는 뭐 관심도 없는데 재밌는 거는 뭐야? 한 명이 밖에 나가면 절대 한 명은 밖에 안 나간다는 거죠. 혹시 뭔가 잘못됐을 때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거는 국무총리를 없애야 되는데 국무총리는 못 없애겠죠. 그죠? 헌법 개정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정부통령제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약간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지역 감정 완화나 남녀 통합에 도움될 수 있어요. A당은 정을 남자로 세우고 B를 부로 여자로 세우면 이쪽은 정은 경상도, 부는 전라도 이런 식으로 세워서 그죠? 이렇게 정부통령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역 통합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상당히 재밌겠죠, 그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부통령보다는 그죠? 국무총리가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부통령은 여러분 국무총리와 다른 건 뭡니까? 지금처럼 국무총리를 자주 바꿀 수가 없죠. 부통령은 이게 국민 직접 선거로 뽑기 때문에 그죠. 자, 123번 갑시다. 123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124번으로 바로 갈게요. 124번. 자, 옳지 않은 것. 행태론
현상에서 가치 문제가 많이 개입될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맞죠? 뭐 말은 길지만 가치 중립이라는 거죠. 그런 가치 배제를 의미하죠. 2번 체제론.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측면보다 적응, 맞죠? 적응이죠? 적극적인 게 아니라 좀 체제론은 소극적이죠. 그죠? 수동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체제 유지죠. 다시 뭐라고요? 체제의 변화보다는 체제의 유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4번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 제도 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일단은 뭐 3번이 틀린 문제죠. RCI에 의하면 다시 뭐라고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제도는 뭐의 산물이라고요? 답이 나와있죠. 무슨 선택? 합리적이고 전략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의 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논변적 접근. 이게 이때 한번 나오고 아직 안 나왔죠. 됐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각자 주장들에 대한 논리성 점검, 상호 타협을 노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논리성 점검. 자, 주장의 정당성이라고 해보세요. 해설에 나와 있는데 논변적 접근의 다시 뭐라고요? 논변적 접근의 핵심은 주장의 정당성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주장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연계해서 서로 비교해 주는 것이 논변적 접근이죠. 뭔가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타협과 합의, 다시 타협과 합의 도출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논변적 접근은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변호인 모형이라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펼치고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가져왔습니다. 5번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은 디스크립티브. 요 기술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트, 프랙티스. 그죠? 요 기술하고 행정학에서 기술이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은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행정학에서 보기에 행정법은 무슨 이론이에요? 디스크립티브한 이론이죠. 디스크립티브한 이론이라고. 디스크립티브. 저게 처분성이 있냐 없냐 막 이것만 따지잖아요. 행정학은 그런 게 아니라 처분이라는 개념,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은 처분으로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위 수준의 연구입니다. 정태적 밑줄. 이게 여러분 신제도주의는 동태적이에요. 자, 그냥 제도주의는 뭐라고요? 구제도주의는 법 제도를 설명, 디스크립티브 하기 때문에 정태적인데 신제도주의는 동태적입니다. 왜요? 제도와 개인 사이의 역학관계나 영향관계를 분석하죠. 됐습니다. 동태적이죠. 최근에 놀랬던 거는 제 서울에 있는 학원의 그 동료 강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와, 듣고 보니까 진짜 옛날 군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뭐 일과 시간 끝나면 뭐 잠밥 없이 그냥 핸드폰 다 사용하고, 그죠? 뭐더라, 삼겹살도 구워 먹고, 진짜 민주주의 군대가 됐는가. 조만간에 이제 머리도 이제 장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제가 얘기했죠. 휴대폰을 보급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요? 탈령이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 그죠? 옛날에는 공중전화로 전화했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떻습니까? 밤에 그냥 보초 쓰다가 그냥 바로 튀어나갔는데 요즘에는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신제도주의 이런 거죠. 휴대폰을 사용하느냐 말 거냐. 이 행정법은 휴대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사용할 수 있는 뭐 앱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행정은 뭐라고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서 병사들의 행동이 뭐가 달라지는지, 이 제도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이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뭐라더라? 군대 요금제가 있다 그래요. 군대 요금제는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는 데이터를 아예 철저하게 막아놓고 6시 땡치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요금제인데, 그래 보면 그죠? 그 제도에 따라서 생각해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 애들이 되게 충성 고객이잖아. 어차피 나와도 그거 쓸 거니까. 뭐 내가 보기엔 통신사들은 미리 좀 싸게 풀어도 상관없겠죠. 아마 6시부터 군대 전부가 몇 시지? 9시인가요? 10시인가? 하여튼 그때까지는 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더라고. 너무 뭐 옛날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상병 될 때까지 PX도 못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더라, 무슨 벌점제에 있어서 뭐 한다 그러더라. 넘어가시죠. 하여튼 신제도주의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이었고, 125번 가시죠. 125번 문제 재밌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상당히 좋죠. 역시 서울 7급에 그렇죠? 좋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후 역관제의 비효율성 극복, 제퍼슨 잭슨 철학에 입각한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전개되었습니다. 2번 30년대 대공황 이후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 정치행정 이론론. 3번 비교행정 리거스 프리즘적 사회, 제3의 국가를 개도국, 맞죠? 무슨 사회? 전위사회라 그랬죠. 전위사회. 농경국가는 무슨 사회? 융합사회라 그랬죠. 산업국가는 무슨 사회? 분화사회라 그랬죠. 융합사회에서 분화사회로 뭐 하는 사회? 전이되는 국가. 4번 미네르브 컨퍼런스,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신행정학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맞죠? 왈도라는 학자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죠. 요런 거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 제퍼슨 잭슨은 무슨 주의? 역관주의죠. 근데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은 실적주의죠.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뭐 전략적으로 사고하고를 전략적으로 행동하고로 바꾸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이런 객관적인 이론이나 팩트를 바꾼 거죠. 125번 문제 좋죠. 자, 126번 됐습니다.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책임,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다. 와, 이거는 완벽하게 맞죠. 왜요? 왜 그렇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정책 결정을 강조하죠. 결정은 민주적인 통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은 관리니까 관리는 효율성을 중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행은 정치행정 이론론은 결정이니까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좀 강조해야 됩니다. 니은 행태주의, 논리실정주의, 가치 문제를 제외한다. 맞죠? 3. 디귿 신행정학, 가치 중립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했죠. 맞죠? 그래서 무슨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얼 신공공관리, 시장의 경쟁원리 도입. 다 맞네요. 그죠? 이런 정도는 딱 국어 수준에 딱 맞죠? 그렇죠? 됐습니다. 127번 한번 그냥 이런 식의 스타일 넘어갑시다. 안 풀어봐도 돼요. 요즘 이런 식의 스타일의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넘어갑시다. 128번은요. 제가 이 문제가 지방국어에 놓고 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이제 시간 싸움. 빨리 풀어야 돼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건 풀지 말고 넘어가.
맨 마지막에 풀라고요. 자, 갑시다.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1번 A.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론이다. 이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리거스의 주장입니다. 가우스의 주장이죠. 가우스하고 리거스가 하도 비슷해가지고 좀 됐습니다. 포스트코브 B. 포스트코브는 귤릭의 주장이죠. 귤릭의 주장이고. 자, 그 다음에 C.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디목과 애플비의 주장이죠. D. 원리주의를 비판했습니다. 허버트 사이먼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니까 잘 봐야 됩니다. 답은 리얼이죠. 리얼. 4번입니다. 됐습니다. 리거스 위에 기억하시죠? 리거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회 매듭론, 사회 삼원론. 방금 앞에 봤잖아요. 무슨 사회? 융합사회. 살라 모양이래요. 살라 기억나시죠? 사랑방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살라 모델. 프리즘적 사회 또는 무슨 사회? 전위 사회라고 그랬죠. 화이트는요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입니다.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를 당연히 여러분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를 썼으니까 무슨 학자 같아요? 통치기량처는 아닌 게 아니죠. 행정관리론자죠. 행정관리론자들입니다. 129번 됐죠. 옳지 않은 것 1번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의 주장과 같이 정부 역할에 대해서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기존의 계층제적 통제를 경쟁원리에 기초한 시장체제로 대체함으로써 관료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다. 뭐 어폐가 있지만 일단 이거는 뭐 거의 맞는 걸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2번 탈신공관리는 신공의 역기능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 강화,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확대, 구조 이건 좀 재직관화와 재규제의 축소가 아니라 강화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청정의 강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두 개가 그죠? 통치 역량 강화는 맞죠. 그 다음 두 개가 틀렸죠. 그죠? 분절화의 확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소죠. 재직관화, 재규제. 또 뭐요? 총체적, 합체적 정부, 직권과 분권의 조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피터스는 시장 모형, 참여 모형, 유연, 저통제 모형. 맞네. 4번 신공관리, 시장, 결과, 방향잡기,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 뉴거버넌스, 연계망, 신뢰, 방향잡기, 조정자, 협력, 임무중심. 뭐 특별하게 임무중심이 문제가 걸리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죠? 확실하게 2번이 더 명백하게 틀렸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 문제 풀 때 딱 한 지문에 줄이 3줄 이상이잖아요. 풀기 시작하면 틀리면 절대 안 된다. 틀리면 시간 다 뺏기고 문제 풀려서 답 틀려서 데미지가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갑시다. 130번 행정이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생태론 개별국가 특수성 강조 중범이론 자극. 2번 체제론 행정현상에서 권력, 의사전달, 정책결정 등 문제나 가치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 3번 공공선택론 관할 중첩 타파 공공재 효율성. 4번 뉴거버넌스 정부기관을 배제하지 않고 계층제를 포함 시장 네트워크의 연계 조합 방식. 4번 맞죠? 1번 맞고 답은 확실히 봐도 이런 문제도 좀 괜찮죠? 제 느낌. 3번이죠? 관할권의 중첩을 강조했죠. 2번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데요. 잘 들으세요. 체제로는 이런 내부 변수를 연구 안 해요. 체제로는 외부 변수와의 관계를 연구한다고. 거시 이론이라 거시이론. 그죠?
거시론. 이런 거. 자,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영어 민주주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내부 문제를 봅니까? 다른 나라와 나라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나라끼리 비교하는 거죠. 됐습니다. 이것도 거시론이죠. 충청도 사람들은 경남 사람이나 전남 사람들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다. 그런 여러분, 충청북도라는 전체 변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내부의 의사전달이나 권력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체제론은 무슨 이론이라고요? 거시이론이에요. 거시이론. 그래서 체제론의 비판이긴 하죠. 체제는 외부 환경과의 영향관계만 분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시와 미시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사실 여러분의 생활을, 그죠? 여러분의 생활을 천안과 비교하면 이런 거죠. 천안 학생들이 노량진에 못 오다가 노량진으로 요즘에 공부를 많이 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청주 학생은 여전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의지라는 건 내부 변수예요? 외부 변수예요? 내부 변수죠. 여러분의 의지로 판단하기보다는 천안은 뭐가 뚫렸어요? 지하철 1호선이 뚫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청주는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엄청 이동에 불편함이 있죠. 지금 제가 분석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안 학생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노량진에 안 와요. 옛날보다 많아졌지만. 그건 또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의지로 설명하는 거죠. 사회 현상은, 그죠? 외부 환경적인 요소로 설명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시적이죠. 내부 개인의 의지, 미시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넘어갑시다. 131번, 130번 풀어보시고 132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업, 인간관계론에서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는 사회 규범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거는 완벽하게 맞는 것이죠. 됐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일 최선 방법, 맞습니다. The best one way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체제론은 개서적 관점이죠. 비개서적 관점이 아니라 상하 부분과 전체라는, 다시 뭐라고요? 부분과 전체라는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것이죠. 리얼 발전 행정은 균형 성장입니까? 불균형 성장입니까? 불균형 성장이죠. 먼저 뭐가 발전해서? 행정이 발전해서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을 이끌고 나간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133번. 이런 정도의 문제는 상당히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방국어 문제네. 행정관리론은 전략과 능률 맞네요. 2번 신행정학은 탈규제는 포스트 NPM이죠. 형평성은 맞죠. 신공공관리 경쟁은 맞지만 민주성은 아니죠. 아까 말했죠. 뭐라 했어요?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회적, 이 같은 말이 형평성이에요. 그죠? 형평성. 뉴거버넌스 대형성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여기 요 지문에 있는 내로 평가하면 효율성은 신공공관리나 행정관리론과 가깝겠죠.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문제가 좋죠. 자, 작년 문제 중에 가장 재밌는 문제입니다. 134번 문제죠. 최소 노동 비용으로 최대 능률, 표준적인 작업시간, 뭐 딱 봐도 과학적 관리법이죠. 2번 기존의 거시적 제도나 구조가 아닌 개인 표출된 행태, 무슨 주의죠? 행태주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나가 가보다 앞에 있으면 다 틀린 거죠. 다 비공식 집단 됐습니다. 무슨 관계론? 인간관계론이 되겠죠. 인간관계론이 되겠습니다. 시민적 담론 공익 두고 시민에게 봉사는
MPS죠. 신공공 서비스죠. 라가 맨 뒤에 있는 게 맞네요. 가가 맨 앞에 있는 게 맞고, 가 다음에 뭡니까? 다죠, 다. 다 다음에 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